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이러한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특별한 데이터가 나올 부분들도 없고 시장 전체 이슈의 움직임에 더 연동되는 상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때보다도 더 시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여건이 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완전한 자산이다라는 성격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요. 다음 분기에서는 어떠한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기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바람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지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가 당장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희 PD님께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오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저희 전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해석해 드린다고 했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아주 의미 있게 지키는 첫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프터 내셔널 엔비디아 데이라고 엔비디아 데이 앞에다가 내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인 만큼 국경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 날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오늘 어제 종가와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간 외의 거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삐쭉하고 움직이더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스퍼의 숫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위스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추정치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 이후에도 실적 발표하기 사이에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날짜들 사이에 또 내용과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컨센서스가 아닌 그러한 숫자들의 높낮이가 다른 최근 이야기, 이거를 위스퍼라고 금융시장에서는 부릅니다. 그 위스퍼를 제가 지난 자료에서 찍어가지고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숫자와 비교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일단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출 아무 문제 없이 나왔고 이번 추정치가 30빌리언 정도가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에 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차트에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예상되던 부분과 실제 나온 숫자의 차이가 다 플러스 값으로 이 부분은 좋게들 다 나왔고 항목별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입니다. 이 부분이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녹색의 움직임도 전혀 문제가 있는 그림으로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데이터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침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에 나온 문구인데요. 문구를 보시면 가장 긍정적인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 하락을 설명하는 이유로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봤던 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차트를 설명을 드린 거죠. 시장의 기대치가 이번 발표치에 대해서는 30빌리언 정도에 있고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인라인하게. 가장 높은 추정치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숫자를 사람들은 32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시한 수치는 32.5로 적정하게 기대치와는 맞게 제시를 했는데 조금 전에 기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36.07이라는 가장 높은 추정치 대비 낮은 숫자가 나왔다는 걸 이유로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이유를 못 찾을 때는 항상 어떤 이유를 말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그러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만이 아니라 글로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그냥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제가 아침마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인 환경글로벌의 김현석 특파원님이 아침마다 미국 시황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최근에는 저랑 페이스북 친구가 되셨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 반갑습니다, 패치님.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국내 주식을 해도 해외를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투자자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지한 투자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투자자는 곧 우리 전우님들이잖아요. 전우님들이라면 이 방송을 매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아침 시작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현석 특파원님의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에버코어라는 회사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 리서치 회사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잘하시는 분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그냥 다 빼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펼쳐놓은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 S&P 500 지수의 10에서 15%의 비중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쏠려 있다라는 AI 쏠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가장 7개의 종목만 지수에서 올라가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3, 4년 동안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이미 지금 그렇게 심해졌는데 여기서도 그 현상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이 자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훌륭한 친구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알려주더라고요. 64년에 S&P 500에서 약 6.3%의 비중으로 AT&T의 주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가장 높았던 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비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례나 모든 사례로 봤을 때도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떠한 특정 현상이 강하다면 넘어설 수 있죠. 하지만 넘어설 수 있는 것과 2배 이상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높거나 시장이 굉장히 낮을 때는 의견을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때 기술적인 차트의 활용도가 더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높을 때는 이러한 기술적 차트들도 일정 부분 참고를 우리가 해야 되고 저는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 상하향 변동성이 증가한다라는 이 표시는 지난 엔비디아 자료를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해드린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오른쪽에 마지막 주가 움직임 빨간색은 제가 시간의 주가의 움직임 7, 8% 하락을 포함해서 추가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동 평균선들이 깨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트는 추세적으로도 그 부분을 못 넘고 있던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을 뚫고 내려가는 그림처럼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부분이 강화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 단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하나의 이유로 설명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심리를 볼 때 선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투자자니까 어떠한 가격 지표들을 참고해서 심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 그 소셜미디어 주식을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설명을 가장 들리는데 좋은 그러한 센티멘트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종목입니다. 굉장히 그 엔비디아 회장님하고 서로도 친하기도 하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미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강했다가 그 부분을 많이 되돌리는 부분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힌던버그라는 굉장히 진지한 숏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가 이 종목에 대해서 회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내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어제는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그건 이때 최근의 일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추세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참고를 할 수 있는 뭔가의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기능은 있었는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 종목이 말해주는 게 있었는지라는 부분을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그려드린 이 정도의 원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부터는 이게 AI에 대한 심리가 계속 강하다면 과연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라는 부분을 참고하는 부분들로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의 흐름이 굉장히 깨졌었죠.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전보다는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기술적과 심리적인 두 가지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설명드릴 때처럼 지수와 관련된 그러한 흐름을 보시면 러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빠지고 S&P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모양새가 전부 다 약해지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분에 뭔가의 부담감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가격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절대적인 가격의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안 들었었는데 그게 작동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을까? 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져가지고는 금리가 더 하락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로직을 작동하기에는 이미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부담감을 사람들은 머리에 떠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생각들의 강도가 커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대장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 시장이 그러면은 뭐 되게 안 좋다는 거야? 뭐 끝났다라는 거야? 우리 굉장히 성급해져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야, 이제 시작 아니야?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항상 그냥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인데, 자,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움직인 전체 종목들의 움직임 색깔을 보시면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흐름을 보시면 녹색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시장이 패닉의 모습에 보일 때는 전체가 빨갛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에서 설명드릴 때 S&P 500에서의 빅테크가 아닌 업종들, 러셀 2000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이게 시장이 패닉에 들어가면요. 그러한 포지션을 움직이던 매매들이 발생하다가 일단 다 멈춰버립니다. 이건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생각했던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라는 게 운용사들에서 지시가 나가는데요. 그런 지시가 나갔을 때는 이런 식의 시장 색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과 그래도 그렇게 패닉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섞어서 그 모습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 정도 선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뭐 중국과 러시아 그런 데들이 산대 라는 수요도 있고 한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도 골드는 강했습니다. 그러면 골드 원래 안전자산이잖아. 안전자산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이 증가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네 라는 부분으로 설명 가능한 상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빠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선거에 관련된 트럼프 캠프에서 좋게 본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방향성을 보시면 채널이 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슈의 변동이 없어요. 이슈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유동성의 힘이 약해져 있는 부분의 현상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은 모든 시장에는 다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감소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거기에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박스권을 저는 시황을 보고 있었는데 잭슨홀 심포지움으로 인해서 하단을 조금 상향시킨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상단을 변동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은 AI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이 커지는 부분과 시장 전반적인 힘이 약해지는 부분과 여러 가지 설명들을 위쪽에 아직 남아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다 걷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여전히 박스권을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다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이러한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이 대장주잖아요. 가장 시가총액이 1, 2, 3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태고 시장의 가장 중심 테마인 AI의 대장주인 상태인데 이 부분이 시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런 식의 확률을 보일 확률은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확률보다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같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걸로 보이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특별한 데이터가 나올 부분들도 없고 시장 전체 이슈의 움직임에 더 연동되는 상태. 이 구간에서는 설명드린 대로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시장의 영향을 빨간색이 표시한 부분부터는 받기 시작을 했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때보다도 더 시장의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더 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가 돼도 되는 안전자산, 완전한 자산이다라는 성격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요. 다음 분기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기냐면 2025년도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올 때쯤이 되면 2025년은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는데 그때에 빅테크들이 AI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몇몇 군데에서 코파일럿이나 이런 과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른 것이지 그 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 부분과 선거가 엇물려 있는 그 흐름들을 많이 지나가면서 시장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이슈들이 이 주식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이 종목단에서도 시장단에서도 둘 다 높은 그러한 구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건강에 안 좋게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 낙관론과 경계론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가 낙관론이 정말로 세지는 순간에는 부정론이 일단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의 이 부분들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숏 포지션까지 같이 청산이 돼 버립니다. 너무 손실을 크게 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제정신 차릴 수 없는 사이에서 매수하던 사람들이 더 매수하면서 더 강력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때가 이게 낙관론이 지배를 하게 될 때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빠져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아도 부정적인 사람 접근도 못합니다. 이 구간에. 왜냐하면 이미 손실을 너무 많이 내상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내가 훨씬 비쌌으니까 숏을 쳐야지 이런 거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의 움직임에서 최근에 1년 정도 전에 발생했던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낙관론과 비관론이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진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정도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 흥분값이나 그 돈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 이 안에 가격에 포함이 돼서 검증이 됩니다. 그럼 검증이 되면
유동성과 센티멘트의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에 대한 주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봤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주가가 그 다음부터 같이 더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있고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이 또 있네 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지하 3층을 펀더멘탈에 대한 약화를 반영할 때를 얘기할 때가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이 있는 거야? 지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긴 평평하고 되게 놀기 좋은 땅이야 라고 했다가 이거 지하 1층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의심이 들어가는 게 AI 현상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그린다면 지금 이 실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는 실적의 움직임이 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모든 현상들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데이터를 찾아보면 뭔가가 세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S구 형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출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도 인류의 그 인구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현상에 안 맞는 정도로 이상한 차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여서 S차처럼 태는 게 인류한테도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한국이 너무 국가 단위로 감소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차원에서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가, 실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만큼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또 한번 반영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 괴리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하고 이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지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내년 여름까지 엔비디아의 숫자가 어그러졌대라고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그 부분을 미리 주가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반영한 주가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계속 변동성 커지고 이렇게 될 확률은 전보다 늘어나는 거죠. 그런 우리 전우님과 피디님을 위해서 제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그 내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 영상을 곧 나갈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나눠서 할 수 있지, 그냥 둘 다 투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우회한테 희생당할 적군들한테는 적당한 이해 수준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다음 분기 실적까지 나올 좋은 내용들 계속 나올 거고요. 안 좋은 내용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주가 움직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다 유동성과 센티멘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좋은 데이터들과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 힘이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 힘이 싸우고 있는데, 싸움 구경을 해야지 우리가 가서 싸움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그 관련된 포지션을 줄여놓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야 거리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잘 자기의, 이게 뭔가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가지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 과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가, 자신의 지금 생각과 심리 상태에 적절한 정도의 비중을 로 맞춰놓는, 그것을 잘 고민해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좀 약간 혼자 이건 뭐지라고 한 게 뭐였냐면요. 잭슨홀 심포지움 영상이 그 엔비디아 영상보다 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종태 장군은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지 종목은 잘 모를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20년 동안 종목을 꽤 잘하는 그러한 성과를 영업을 하면서도 운영을 하면서도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전술 회의에서 종종 다뤄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제가 주로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 그 부분을 밑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시장과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대형주에 대한 얘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술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